안녕하세요. 새로운 화통지기 배성은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은 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설렘이 더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화통지기로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이번 회부터 힐링을 주제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지친 일상 속에 작은 위안을 전하는 힐링 멘토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화통 멘토를 만나기에 앞서서 늘 화통과 함께하는 분들을 만나볼게요. 화통클럽 소통남 황수동 아나운서 그리고 용춘 브라더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수동 아나운서 옆에서 보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번 시즌마다 또 자리를 옮기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또 바뀌고 네. 기분도 새롭고 네. 사실 이제 처음 이렇게 맞아요. 예전에 멘토로 맞아요. 만나고 맞아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때가 네. 몇 회 때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거의 저희와 함께 초반이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너무 그때 인상이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그때 보고 너무 아쉬웠는데 못 볼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이렇게 다시 감사드려요. 만나뵙게 돼서 네. 저도 너무 너무 반가워요. 이쁘잖아요. 어머나 신난다. 저 화통의 식구가 되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화통지기로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 화통 시즌2 힐링의 문을 열어줄 멘토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챔피언으로 통화하시는 분이죠. 빠밤빰 하면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자, 미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I see. 자,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전 WBA 세계 챔피언 홍수환 멘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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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만나 뵈니까 정말 등장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열기가 대단하고요. 막 제가 몸에 이렇게 막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드디어 만나 뵙는구나 네. 싶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그 박싱을 아주 빡세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후배들을 이렇게 그럼요.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군요. 자, 홍수환 멘토 하면 사전오기의 신화가 딱 떠오르는데요. 사실 70년대에 그 통쾌한 승리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떠셨는지,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WBA 세계 챔피언에 이제 77년도에 4번 쓰러지다가 5번째 이기는 거를 많이 기억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74년도 7월 4일이 제일 첫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74년도 7월 4일은 제가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1등병 때였어요. 네. 그래서 군생활 1등병 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내려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수아나 대한국민 만세다. 만세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세계 챔피언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서 제가 그 벤턴급 챔피언을 뺏긴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이기려고 다시 재차 도전을 했는데 또 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체급을 올려서 아, 파나마에 있는 헥터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이제 제가 시합을 해서 이제 4번 쓰러지다가 5번째 제가 일어나서 결국 이기게 되는데 네. 저는 애당초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시합할 때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다 그랬거든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다 그랬어요. 설마요. 홍수환이가 다 진다 그랬어요. 아. 근데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왜? 네 이름이 카라스키아야. 카라이스키아. 근데 저는 이름이 좋잖아요. 이름이 넓으렁 빼어날 수 빛날 환.
예, 근데 이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합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겼는데 네. 하여튼 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예.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 순서는요, 화통 멘토라면 꼭 만나봐야 할 순서죠. 화끈한 프로필 시간입니다. 황수동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오늘 왠지 화끈한 말펀치 한 방에 날려주실 것 같은데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멘토 세계 챔피언 홍수환. 한국인 최초 2체급 세계 챔피언 차지. 1974년 남아오에서 열린 아놀드 테일러 선수와의 벤턴급 타이틀 매치에서 세계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977년 아까 말씀하신 파나마에서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가라스키아 선수와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을 두고 맞붙게 되는데요. 무려 4차례나 다운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주며 4전 5기 신화를 만들게 되죠. 그 드라마틱한 경기를 무려 27번이나 재방송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도전하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홍수환 멘토. 영원한 챔피언으로 남은 홍수환 멘토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홍수환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는 참 내성적에다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너무나 고마운 걸 배웠어요. 뭐냐? 네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시간은 가. 네가 걱정한다고 시간이 멈춰지니? 내가 걱정할 때 시간이 멈춰주면 좋죠. 그러나 내일이 시합이 있는데 오늘 내가 시합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시합이 나를 위해서 멈춰주지 않거든요. 괜히 잠도 더 못 자고 더 나쁜 컨디션으로 링 위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시간은 흐른다 이 생각을 하니까 편해져요. 그리고 대신 내 마음속으로 너하고 나하고 내일 맞짱을 뜨는데 너는 띠가 토끼띠다. 난 범띠야. 넌 내일 나하고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하고 눈싸움 할 때도 넌 눈이 꺾어질 거야. 너는 내일 나한테 져서 세계 챔피언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넌 세계 챔피언이 된 놈이거든. 그건 넌 나한테 지는 거야. 넌 나한테 지는 거야. 넌 나한테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침이에요. 잠 잘 오고 컨디션 좋고.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가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니까 때마침 대한민국의 그 원양어선 선원들이 그 시합을 보려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웨스트리지라는 그 테니스 경기장으로 한국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서 응원을 해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좀 외항선을 타고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이겨서 승리로 보답해 주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게 선생님 내가 오늘 링 위에서 죽더라도 타월은 던지지 마십시오. 이 말을 건네주었을 때 저는 이긴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정신이 몸보다 앞에 간다는 것이 제 주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시합을 했는데 정말 14회전 끝나고 15회전 끝나니까 선생님이 거의 우셨어요. 근데 나는 그때 마지막 라운드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거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야, 내 이 아저씨 진짜 내 집이라도 한 채 내 사줘야지. 이러고 운동을 하니까 시합을 하니까 라스트 라운드 15회전에도 또 다운을 시켰어. 그래서 1회전에 다운시키고 5회전에 다운시키고 14회전에 다운시키고 15회전에 다운시키고 그 다운을 4번을 시키고 제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됐다 했는데 너무나 카운팅을 느리게 해가지고 KO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저쪽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그 링 아나운서가 올라오더니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and new 할 때 그 new 소리에 난 세계 챔피언이 된 줄 알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막 링 위에서 트위스트를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 밑으로 이제 내려갔더니 그 이철원 아나운서님인데 전화기를 바꿔주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수아나 하고.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습니다.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입니다. 엄마야 내 엄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야 우리 엄마인가? 나 챔피언 먹었어. 얼마나 배고팠으면 챔피언도 먹었다 그랬겠어요. 예? 우리 정말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어려웠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수아나 대한국민 만세다 이랬을 때 참 그때 한 어머니하고 아들의 그 이 전화 통화가 온 국민을 힘차게 만들어요. 희망을 갖게 했어요. 정말 그때 카퍼레이드 받고 대통령 내외분 만나고 정말 참 행복했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핵심이 뭐냐?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누구를 열심히 위해서 뛰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됐던들 이거면 됐다 했을 때 깨졌어요. 저는 이거다 했을 때 깨졌어요. 세계 챔피언이 이거구나 이때 깨졌어요. 아니에요. 정말 요새 TV에 그 이 CF를 보면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챔피언은 도전입니다. 챔피언 됐다고 쉬었어요. 저는 챔피언 됐다고 토끼가 됐어요. 거북이가 오히려 이긴 거지요. 이거면 됐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스티브 잡스를 참 좋아합니다. 잽이 내 잡이다 이거지요. 나는 권투 선수니까 그 이름도 너무 멋있잖아. 스티브 잡스. 근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안주하지 마시오. 난 안주했단 말이에요. 안주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계 챔피언 홍수환 권투 선수지만 롱런은 못했다. 왜 이거면 됐다 했으니까. 뺏겼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면 됐다 했을 때는 상대방도 엄청 센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센 선수가 18전 18승 18KO 승했던 알폰소 자모라라는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모라 잠이 옵니다. 맞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이름도 자모라입니다. 근데 이 선수한테 졌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육군 1등병 때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 제대하고 나서 이 자모라 선수를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또다시 도전을 해갖고 시합을 했는데 또 졌습니다. 제 탈환에 실패한 거죠. 그때 좀 너무나 억울하게 졌기 때문에 인천 선인체육관의 홍수환 팬들이 링을 점령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온 심판을 때렸어요. 아주 시끄러운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형은 또 멱살을 잡은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우리 큰형은 넉 달 인천 형무소에 살았고 저는 재탈환하다가 졌기 때문에 파이트머니도 못 받고 아주 자모라라는 한 선수 때문에 쫄딱 망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검사님한테 가서 우리 형님 좀 봐달라 그랬더니 네가 이겼으면 됐잖아.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그래 다음에 이기면 되지 뭐 내가 네 형 봐줄게 이랬으면 아마 은퇴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네가 이겼으면 됐잖아. 정말 그 냉랭한 한마디에 저는 그 이후에 세 시합을 다 이깁니다. 그랬더니 희소식이 오는 거죠. 야, 아직도 동양에서는 홍수환이를 이기는 선수가 없다. 그러니 파나마에 지금 아주 신동이 태어났다. 아마추어 전승 11전 11승 11KO승 카라스키아와 한국의 홍수환이하고 시합을 시켜서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하자. 이래서 제가 또 불림을 받고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사람이 카라스키아 선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듯이 저는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저를 평한 사람은 홍수환이가 카라스키아를 이긴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격이요, 기관총으로 탱크 쏘는 격이다. 이래서 제가 그 기사를 쓴 사람을 찾아갔어요. 또 홍씨입니다. 그 기사 쓴 사람이. 그래서 같은 종씨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내가 당신 책상 앞에 기관총으로 탱크 부서뜨린 거 꼭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그만한 자극이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 촉진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 백을 놓고 백을 때리면요 백이 기역자로 꺾였어요. 그만큼 주먹에 힘을 만든 거예요. 왜? 동네에서 제재소에 가서 한아름 되는 통나무를 사다가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팔심도 세졌지만 이 다리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룰이 바뀐 거예요. 룰이 무제한 다운으로 하자. 3번이면 자동 KO인데 무제한 다운으로 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맞아요. 그게 왜 명언이겠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왔으니까 명언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왜 명언입니까?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하니까 명언이죠. 그래서 저는 룰의 그 변동, 룰이 변함을 알고 정말 그때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시합을 해서 역전으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Love is splendid like cherry blossom. Love is bliss on my bicycle. Love is the kiss from a cup of coffee. I'm falling in love. Love is happy and too scary movie. Love is red carpet only for you. Love is the kiss from a cotton candy. You make me feel so beautiful. 여러분 제가 3번 쓰러졌는데 그 전에 룰대로 했다면 KO로 패했을 텐데 룰이 무제한 다운으로 되는 바람에 저는 마지막까지 심판의 카운팅을 쉬고 4번째 일어났을 때 심판은 사실 시합을 중지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일어날 때에 흐트러지지 않고 일어나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 다리가 정말 철근 같았으니까 번쩍번쩍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시합은 중지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4번째 다운당하고 코너에 몰려서 맞았을 때 사실 그때 심판은 중지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때 중지 안 시킨 것도 제 복입니다. 왜요? 노력을 했으니까 복이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말 여기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천만의 운은 노력을 하니까 운이 따라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그때 바로
종소리가 울립니다. 이해전 끝나는 종소리가 울려요. 땡. 정말 벨소리의 구원을 받고 겨우 살아서 코나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아나, 이래전 더 뛰고 말자. 여기서 우리가 가봐야 판정으로 이길 수가 없지 않니? 이래전 더 뛰고 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암모니아 좀 마셔야 되겠다. 암모니아 아세요, 여러분? 정신 나는 겁니다. 깊이 마셔 인마. 마지막이야. 깊이 마셨어요. 야, 진짜 눈앞이 그냥 깨끗이 희미한 것들이 다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 링줄이 똑바로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지금 생각해도 사람이 모든 것을 각오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4번 쓰러진 놈이 5번 못 가냐? 그리고 전 튀어나갔고, 반대로 카라스키아는 내심 너무 빨리 이기면 재미가 없으니까 코나맨들이 이래저는 좀 지내라, 이래저는 좀 봐줘라. 그래서 이래저는 봐주려고 내심 마음 푹 놓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사실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제가 파나마에 가서 카라스키아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는 사실 마음을 푹 놓고 나왔대요. 이제 당신이 뭐 하겠느냐? 4번이나 쓰러진 사람이 뭘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이래저는 내가 봐줘야 되겠다. 그 이래저는 봐주려고 생각하고 눈을 떴더니 내가 인터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해전에 나가서 정말로 왼손이 기관총 같아요. 속사포 같아요. 움찔하면 이게 쭉쭉 나오는 주먹이 이거를 없애야 돼. 이거를 나한테 더 이상 못 맞히게 해야 내가 승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왼손이 쭉 나오는 거를 그냥 라이트훅을 받아 때렸습니다. 근데 뭐 맞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안 맞았어요. 이게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주먹이 더 셌죠. 더 꽈졌으니까요. 여기 뭐가 쩍 달라붙는데 우리 권투 선수라고 다 보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대충 때리다 보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 이 거친 주먹을 다시 되돌려 때렸는데 뭔가 딱 맞은 것 같은데 이 백에 잘 맞은 듯이 쩍 하고 달라붙는데 상대방 무릎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딱 이러더니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이때 못 보내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개주먹을. 그러니까 이걸 넘기면 안 되지. 그래 쫓아 들어가서 있는 거 다 때렸는데 얘네들이 허리가 좋으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놓고 때렸어요. 심판이 말리질 않더라고요. 날 이쁘게 본 모양. 저를 아주 이쁘게 본 거지. 눌러놓고 때리고 세 번째는 옆구리를 때렸는데 옆구리 솔직히 그때 시합 보셨으면 이 훨씬 밑에 때렸거든. 이 시합을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넌 로우 블로우 했으니까 넌 5분 쉴 수 있어. 너 5분 쉴 수 있어. 넌 뉴트럴 코너로 가 있어. 이랬으면 아주 5분 동안 푹 쉬고 나가고 다시 했으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죠. 심판이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더라고. 그걸 제가 안 때릴 수가 없잖아요. 15회전까지 가겠어요? 빨리 때리고 3회전에 끝내겠어요? 그래서 빨리 때렸죠.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3회전 시작하자마자 50초 만에 KO로 이긴 겁니다. 50초. 1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다방에서 텔레비들 보다가 4번을 쓰러지니까 아유 수환이 졌다. 야 텔레비 꺼라 그러고 이제 다 다방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와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7번의 재방송을 했는데 저는 참 그 하나의 시합이 물론 시합을 보는 사람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지만 그건 제 자신에 있어서도 정말 링 위에서 성공하고 링 밖에서는 실패했다는 그런 말을 안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저 시합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정말 화통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정말로 내가 사전 오기라는 건 4번 쓰러졌다 5번째에 일어나서 이긴 말씀도 되지만 사전에 오기로 준비했다는 거죠. 예. 왜 남들이 다 진다 그랬을 때 난 그 일을 부딪히기 전에 난 오기로서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그 복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자모라 선수한테 2번을 졌다는 거, 그 검사님이 안 봐주었다는 거, 자모라에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자모라 선수한테 다시 이겨서 반탄급 세계 챔피언이 다시 홍수환이가 됐다 하면 사전 오기 시합은 없죠. 예.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게 제가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한 선수에게 2번이나 KO로 패할 때가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전 오기 복싱 시합의 씨는 그때 뿌려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을 나누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고개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정말 힘이 넘치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심장이요 쿵쿵쿵쿵하고 막 맥박이 막 빨리 뛰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생생하게 잘 느끼고 또 전달을 받았습니다. 복싱 굉장히 격렬하고 거칠고 강한 느낌인데요. 홍수환 멘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말 하나의 그 흥미진진한 복싱 경기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네. 제가 더 심장이 막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강연에도 비법이 있으신가요? 뭐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네. 비법이죠. 뭐 붙이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근데요, 네. 그래도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저희 막 중간에 막 하고 웃음도 주시고 네. 감동도 주시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권투 선수가 강의하니까 뭐 조를 수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홍수환 멘토께 정말 궁금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만나보시죠. 화끈한 톡! 자, 홍수환 멘토께 궁금한 이야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궁금한 이야기로만 주제를 정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강연에서 약간은 좀 저희가 궁금했던 걸 네. 오는 좀 띄우셨는데 네. 정확하게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세계 챔피언! 실력, 투지, 끈기 다 좋은데 네. 확실히 운도 있었다. 맞습니까? 네, 운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운이 없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는 좀 힘들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권투를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막 집안끼리 다 복싱 가족이라 그래서 그 운이 그 하늘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했으니까
축구끈을 딱 맸을 때 축구끈이 한 번에 안 맺으면 음흠. 아 오늘 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징크스 같은 거. 징크스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아, 징크스가 있죠. 비가 오면 이번 시합도 이겼구나. 네. 왜요? 그렇게 저는 꼭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야 수환이 또 시합하는구나. 비 또 왔어. 너 오늘 이번에도 또 이겼다. 예. 그 저는 비만 보면 그렇게 좋았고 사실 그 74년 7월 4일 날 아놀드 테일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합할 때도 비 때문에 연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비가 더 이상 안 왔기 때문에 그 시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꼭 그 일주일 안에 3, 4일 안에 꼭 비가 와요. 예, 그게 참 그 그러면 그런 장마철에는 거의 뭐 승리가 장마철에는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재밌었어요. 해도 안 보이고 오는 비 말고 이제 이렇게 맑게 개었다가 소나기. 비가 한번 왔다 그러면 그렇게 내 기분이 좋다니까. 다 원정 경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더 좋았어요 그게. 어. 왜냐하면 한국인 친구가 너무 많았거든. 너무 친구가 많았거든. 외국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져놓고 가면 아무 부담 없이 연습하게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지면 뭐 당연한 걸로 알잖아요. 원정 경기. 근데 여기서 원정 지면 경기. 이건 뭐 욕 대박으로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마음이 편했어요. 야, 예. 근데 쉽지 않거든요. 홈그라운드에 있을 때랑 밖에 나갔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잠깐 동안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내 쪽으로 좀 유익하게 써보겠다라는 마음가짐 있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이 사실 하나 쌓여서 챔피언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 만나볼게요. 두 번째 자, 주제는 뭐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홍수환 멘토의 라이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짰는데 잘 안 맞네요. 라이벌이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기도 졌지만 그 5패 중에 2번이 그 인천 체육관에서 했던 자모라 선수. 자무라 선수. 나머지 3명은 누구죠? 아, 3명은 이제 일본의 그 우시아카마루 하라다라는 그 파이팅 하라다의 동생. 네. 좀 억울하게 졌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괌도에 가서 콜리 살로마라는 선수한테 또 억울하게 졌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모라 선수한테 2번 지고 치고. 나중에 이제 그 리카르도 카르도나라는 선수한테 이제 뺏길 때 아니, 정말 근데 그때 상대 선수들 이름이 상당히 어렵네요. 다 기억합니다. 다 그래도 다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라이벌은 내가 딱 라이벌은- 생각했을 때 그냥 라이벌. 라이벌. 예. 저 자신이죠. 제 자신이 라이벌이지. 저는 진짜. 상대방을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완벽한 카운터를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저도요. 진짜 한 방 딱 딱 맞은 맞은 것 느낌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딱 얘기했을 때 저도 누가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막 떠오르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제 자신이 접니다라고 제일 하시는 적이었어요.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신 거예요? 스스로와 싸움이 얼마나 길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운도 음. 결국에는 봐보세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 운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계속. 맞아요. 그죠? 역시 아니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체육학과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아이고. 보통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면 얼굴 같은데 이렇게 맞더라도 아, 감이 없어. 나보다 더 센 애하고 이렇게 싸우더라도 맞아도 아픈 게 없는 거야. 제대로 안 맞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구나. 다운의 오늘 경험이 한번 없어요. 경험을 해볼까요? 예?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옆에 배성원 씨에게 이렇게 복싱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죠. 예.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배워보세요 이럴 때. 네. 보통 이제 그 외국에 가면 네. 외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우리 한국에서도 가끔 그러죠 요새. 내 몸에 손대지 마.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Don't touch me. 예?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럼 손 대려 그러면 그때 때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몸에 손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 대려고 그러니까 그땐 때리면 되는 거예요. 주먹 쥐어 보세요. 예.
이게 주먹 쥐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꼴밤 주법이에요. 그거는 자꾸 요렇게 하시네. 주먹을 어떻게 쥐느냐? 넘버원 알죠? 넘버원. 네. 예. 그죠? 그다음에 이거 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엄지를. 아, 이래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이래. 아, 이게 네 손가락 안으로 들어가고. 조막가기로 했어. 그래 이거 맞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제가 뭐 체육관을 하니까 가르쳐 주면 이게 다 꺾여 이렇게. 손목이요. 네. 이거 어떻게 치겠어요? 이 쳐봐야 이거 안 되지요. 이게 수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태권도를 했지만 곤투는 이 무릎 위에 얹은 손이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오. 뻗어보세요 한번. 제대로 정근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태권도는 이렇잖아요. 이래서 이걸 돌리죠. 복싱은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와야 상대방이 때릴 때도 이렇게 막죠. 손바닥이 날 보는데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손바닥이 상대를 보는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예. 이 복싱들 하셔야 돼요. 이 복싱을 하셔야 몸매 이뻐지고 다이어트 되고, 예? 정말 줄넘기부터 시작하는 이 복싱을 여러분 이게 복싱을 하면 복이 온다니까. 몸이 건강하면 복 오는 거지 뭘 그러세요. 저 챔피언 타이틀 뒤로 정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주제인가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주제 네. 정해봤는데요. 마지막 주제인데 힘차게 한번 갑시다. 네. 네. 홍수환 멘토의 인생은 드라마. 이게 뭐 여러분 선수 때도 뭐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했지만 선수가 끝난 후에 인생이 더 드라마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나요?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스캔들 나고 미국에서 제가 이민 생활을 한 10년을 했죠. 알래스카에서 5년 있었고 이제 LA에서 5년을 있었는데 그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남겼어요. 이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카퍼레이드 한 건 아마 홍수환이하고 황농선 여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선처를 해주셨어요. 전화 통화한 사람끼리 태워.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저는 어머니를 카퍼레이드 시켜줬다 해서 그냥 제가는 효도할 일을 다 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저도 지금 이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 부모님만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대한민국의 세계 챔피언이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들어온 게 이제 10년 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94년도인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묘지 앞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다시 성공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가장 밑바닥으로 시작한 게 복싱 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싱 해설이었는데 솔직히 그 해설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그 프로 출신이기 때문에 또 무슨 방송국에 해설위원 자격은 없거든요. 그건 해설자죠. 그래서 열심히 해설을 했는데 아니 해설을 잘하거든요. 저는 하나 억울한 게 있었어요. 왜 권투 선수 출신은 해설자가 없을까? 왜 사랑받는 해설자가 없을까? 그 제가 하나 기분 나쁜 건 뭐냐? 아니 맞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싱을 해설을 하느냐? 아니 맞고 코너에 몰려서 다운도 당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해설을 해야 그것이 가닿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해설자 여러분들을 제가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해설을 듣던 우리 선배님이 야, 너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야, 너 그 해설하는 거 보니까 참 말을 잘하던데. 야, 너는 그 사전오기의 그 정신력을 강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투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걸 말이야 각 기업체 아니면 그 네 군인들 이런 데 가서 네가 정말 1등병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런 정신력 강의를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춘천에 있는 강원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1시간 강의를 계약을 하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1시간 강의를 하기로 하고 시작한 건데 딱 7분 지나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53분을 채울 생각을 하니까 이건 링 위에서 맞는 주먹하고는 또 이게 또 게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말이야 영웅 됐어 임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막 역전을 했잖아. 너는 막 지다가 이겼기 때문에 넌 진짜 최고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 강의장에 모인 분들에게 지금처럼 질문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껏 복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저는 그 첫 강의를 제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는 안 한다 했는데 집에 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난 1회전 더 뛴 걸로 역전시켰던 거야. 한 번 내가 더 해본다. 내 이 분야에서 강의라는 분야에서 내가 한 번만 더 해본다. 그래서 한 번 더 한 게 21년째입니다. 와,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죠. 정말 마음에 와닿잖아요. 해설도요.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왔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커피를 마셔보지 않았는데 커피에 대해 맛에 대해 설명해줘 그러면 쓰고 시고 약간은 향이 있어. 어떻게 커피 맛을 알 거예요? 링 위에서 막 치열하게 싸워보셨으니까 지금 저 선수의 심정은 어떨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막 저처럼 복싱을 모르는 여자들도 들으면 그게 어머 생생하게 현장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강연도 제가 복싱 경기를 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여러분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막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막 힘을 얻었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100번 읽고 100번 외워보고 가자.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한테 힘을 주셨답니다. 아유, 감사해요. 예. 자,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갈까 하는데요.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주시겠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복싱을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이렇게 하셨던가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기수 선배님의 그 카퍼레이드를 보고 진짜 그 권투를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님이 고등학생이 왜 공부 안 하고 복싱을 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저는 엄마 그 김기수 챔피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뭐 구두도 닦고 신문도 날르고 그랬는데 난 공부 잘하면 권투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저거 아버지 닮아서 말은 잘해.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묘지에 꼭 챔피언 벨트를 갖다 놓고 싶더라고. 그래서 정말 솔직히 제가 69 학번인데 저는 고3 때 남들은 다 내 동창들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장충체육관 링 위에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복싱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기를 하시다가 혹시 그런 걱정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뭐 상대방 선수가 아마추어 전승에 11전 11승 11KO승, 제가 저를 2번이나 KO시켰던 알폰소 자모라는 18전 18승 18KO승, 두 번째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또 다시 나를 KO로 이길 때는 26전 26승 26KO승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감은 내가 이긴다는 생각이 51가 돼야 되고, 그 불안감은 49이 돼야지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은 내가 이긴다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합을 뛰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은 사실은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어렸을 때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도 뭐 지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전쟁에서 죽으려니까 난 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난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니까 나는 살 것이다. 이런 만화도 읽고,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 혹시 이번 시합에 죽나 이런 생각은 없었고, 더러 이제 복싱 시합을 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권투를 지금 요번 이 화통 시간을 통해서 이 어머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싱이 뭐 뇌를 맞고 굉장히 이 위험한 운동이라고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면 이건 정말 위험한 운동이죠. 하나, 우리는 서로들 눈을 보고 시합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땡소리를 듣고 서로 대련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축구 시합 하다가도 뭐 괜히 축구 시합 하던 선수들이 그냥 맞지도 않았는데 서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일도 생기고, 여러분 정말 축구도 축구 하시지만 축구도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고,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나 권투가 위험한 운동인가를 찾으면요, 가장 밑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푹 놓으시고, 네. 이 아이들을, 요새는 뭐 링줄이 없는 링도 있습니다. 그 귀한 자식들 키할 때 복싱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말씀을 하면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발의 위력이 손의 위력보다 4배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 발로 맞는 것보다 발로 맞는 게 훨씬 더 위험하시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복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홍수환이가 지금 21년을 강의를 했으면 이제껏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는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 육체적으로는 우리 체육관에 한번 가서 백 한번 때렸는데 내 손목이 꺾이더라 이러면 운동하셔야 돼요. 딱 때렸는데 손이 제대로 받아들였다 하면 운동하신 거니까 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네, 맞아요. 저 마지막으로 네. 좀 짧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좀 근데 들으면서 마지막 말미에 저만 해도 아까 우리 방청객의 질문에 김득구 선수가 떠오르고, 또 박종팔 선수, 막 유명우 선수, 장정구 선수, 이렇게 권투 선수가 유명했던 분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권투라는 스포츠가 사실 올림픽 때나 보는 그런 네. 스포츠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권투 선수들의 이 결집, 이 뭉침, 요 아마추어 부분이든 프로 부분이든 복싱을 했던 사람은 무언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복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뭉쳐서 좀 큰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뭉침이 약해지면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부분 같은 데는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도 이제 운영비도 나오고 다 돈을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이 프로는 아마추어 복싱에 비교하면 훨씬 더 국위선양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말씀했듯이 박종팔, 유명호, 장정구, 뭐 홍수환 이렇게 쭉 나왔을 때는 아마추어보다 훨씬 더 국위선양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단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복싱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옛날에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로 건너올 때는 프로에서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운동을 하고 프로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아마추어 환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 체육대회 나가고 우승만 해도 어느 지자체에 가서 8천 내지 1억을 받는데 뭐더러 프로에 와가고 권투 선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운동을 하자. 제2의 홍수환이 하면 만들. 네. 제2의 장정굴만, 제2의 유명호를 만들자. 그래서 선수 안에 멋있는 선수가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멋있는 선수, 멋있는 상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싸우지 말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권투위원회 회장님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복싱을 발전시키려고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으로 있는 거지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이 되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옛날처럼 복싱을 다시 살리고 싶어서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이 있으니까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한국권투위원회를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오신다면 저는 하시라도 회장직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저는 아직도 선수들 데리고 링 위에 올라가서 선수들 보고 이렇게 때려라 저렇게 때려라 이렇게 응원해주는 코나맨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뜻을 잘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아. 그러시다면 뭐 우리나라의 복싱은 예전처럼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복싱과 인생 또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정한 인생의 챔피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 예. 명확하시네요. 예. 네, 네,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까 카라스키아 선수를 있는 것 때렸는데 안 맞았잖아요. 근데 몸은 더 꽈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때렸는데 그게 맞았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서도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말지 뭐 이 인생에 아무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뭐 했다가 안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자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기회가 간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안 했으면 아무것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노력도 안 하고 된 건 맛이 없죠. 맞아요. 노력하자고요.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은 사전오기의 신화, 포기를 모르는 복싱의 전설 홍수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평범한 사람들이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힐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인생의 챔피언을 향하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나누었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요.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